토론회 때문에 네. 개혁신당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제일 잘했다고 자평을 하고 네. 이제 어제 오늘 라디오나 이런 거 네. 보면 다들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음. 오늘은 저희는 이제 센 질문 계속 하는 아, 건데 뭐든 다 좋습니다. 지지율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여론조사 얘기. 네. 뭐 그러니까 조금 뭐 정체 국면에 있는 거 아니냐 여태까지는 이런 지점을 하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그 호감도 조사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네. 이제 뭐 우리가 막 얘기를 할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가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좀 그 비호감인 면이 좀 있죠. 뭐 솔직히 있잖아요. 뭐 사람이 뭐 완벽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양당을 매섭게 공격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보는 그러니까 이준석을 약간 호감을 갖고 보는 사람은 막 시원하지만 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납니까? 천하람은 비호감도가 없는데 그죠? 그거는 제가 좀 반성해야 되는 면이죠. 아, 그래요? 오히려 이제 더 이렇게 공격력이 어. 떨어진다는 면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또 이게 살찐 사람들이 보통 아 비호감도 맞아. 네, 그것도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예. 아니, 그 천하람 사실은 대통령 감이지. 풍채만 보면 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저 네. 걸어다니면 막 저 윤석열 아들이냐. 이건 요즘 세상에 좋은 얘기가 아니고. 네, 아무튼 네. 아주 어머님들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어떤 모순이나 그 비합리성을 강하게 지적하기 때문에 네. 양쪽에서 다 불편하게 생각하신 면이 일정 부분 있고요. 그게 이제 비호감도가 높게 나온 이유다. 네, 다만 그거 말고 그러면 비호감도의 퍼센티지 말고 누가 더 강할까? 그러니까 비호감도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되는 후보 이런 조사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거는 이준석 후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 절대 안 되는 사람에는 누가 더 높죠? 그거는 뭐 이걸 네. 얘기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줄을 펴야 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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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선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그래서 높지 않습니다. 비호감도는 어쩔 수 없이 양당을 매섭게 비판하는 과정 중에서 양당 지지자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비호감도가 좀 생기긴 했지만 그리고 뭐 태도 면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죠. 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핑계 대는 거기도 한데 옛날에 안철수 후보님도 되게 높았어요. 비호감도가? 네, 이것도 핑계긴 해요. 음. 근데 이게 약간 3당 후보의 어쩔 수 없는 면도 일부는 있다. 양쪽을 까야 되니까. 양쪽을 까야 되니까. 음. 네. 그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이제 그 제 모든 영상을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부 영상들 보면 약간 좀 욕 먹는 영상 같은 게 있기는 있든 뭐 누구나 있죠, 있죠. 있겠지만 네, 기껏 해야 시끄러 임마 정도예요. 저희는 뭐 쌍욕 나오고 이런 거 없고요. 의도적으로 네. 아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네. 사실은 이제 이준석 후보가 예를 들어 홍대 이런 길거리 유세 같은 거 할 때는 굉장한 2030의 호응을 바라고 나갔을 텐데 네. 또 저도 이제 영상을 보니까 이제 빗길에 또 되게 우비까지 입고 열심히 유세를 하는데 시끄러 임마 하는 목소리가 꽤나 들리더라고요. 그건 왜냐? 이제 이게 상징하는 거는 막상 2030의 지지도 그렇게 막 압도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20대 30대에서도 이재명 후보님이나 네. 뭐 김문수 후보님 지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죠. 음. 저희가 뭐 어떻게 100% 지지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네. 건 그거예요. 그럼 코어 지지층은 누구예요? 그 이준석의. 이번에 나오는 여론조사 지표들을 보면 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세대 연합론을 할 준비가 됐다. 세대 연합론을 할 이게 준비가 무슨 있다. 얘기냐면 네. 저희가 어제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었다는 거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 지지층이 조금 장년층, 노년층이 저희 쪽에 붙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청년 지지층도 안 가지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님 지지층만 저희한테 붙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러면 솔직히 사기꾼이잖아요. 네. 그건 뭐 한덕수만 붙으면 다 해결됩니다 했던 김문수 후보의 행태랑 사실 다를 게 없는데 네. 본인 가진 거 없이 이렇게 흔드는 네. 거랑 똑같은 건데 저희가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당세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20대, 30대에서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3파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까지 이제 20대, 30대에서의 지지율, 그 다음에 장년층, 노년층의 지지율까지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네. 저희가 과거의 세대 포위론 내지는 세대 연합론을 할 수 있는 저희 토대는 마련해 놨다. 네. 그리고 요새는 좀 재밌는 게 그리고 과거에는 이준석 후보가 여성 지지율이 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예. 얘기들도 있었는데 지금도 남성 지지율이 좀 더 잘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네.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는 20대 여성 지표도 확 오르고 이래가지고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이재명 후보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남성이고 여성이고를 떠나서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합리성에 반응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공약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에서 봤을 때는 남녀를 막론하고 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꾸 노쇼하면 경제 좋아진다. 뭐 결제했다가 취소하면 경제 좋아진다. 이거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듣기 좋은 얘기로 사람들 표 받는 거는 뭐 좀 고령층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냉철하게 본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물론 뭐 고령층도 냉철하게 봐주십니다. 네. 다 사랑합니다. 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제3지대 후보의 경우 보수와 진보 양쪽 진영의 유권자 모두가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에서 13일에 진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계 주요 인물에 대한 대통령감 인식을 물었는데 해당 조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항목에서 45%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호감도를 보였습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4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37%, 홍준표 대구시장이 36%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천 권한대행은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례를 꺼냈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이 사실 비호감도가 그렇게 높은 스타일의 정치인은 아니시지 않나요? 근데 지난번 대선 때도 비호감도 조사를 보니까 당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의 비호감도가 더 높더라고요. 제3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양쪽 진영의 유권자 모두가 다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 의원이 특정 진영에 속하지 않은 만큼 비호감도가 높게 나온 걸로 보인다고 해석한 겁니다. 끝으로 천 권한대행은 이 의원이 유일하게 미래와 과학기술을 이야기하는 세대 교체를 주장하는 후보가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